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뉴욕앤서울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 어땠는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네, 다우지수는 한마디로 닷새째 올라갔지만 올라간 폭이라든가요. 그리고 장중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혼조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주가 좀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하나 뭐 특이한 뉴스는 포드의 신용 채권이요, 무디스에서 신용 수준, 신용 등급을 정가 수준 내린 거. 그렇지만 크게 영향 미치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약간은 억누르는 뭐 그 정도, 네. 차익 실현한 느낌, 그 정도만 시장에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성장주냐 가치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저께 크게 봐서 첫 번째 날이었다라고 보면 오늘은 이틀째 성장주가 약하고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 대비의 그 차이가 해소되는 것이 뭐 10년 만에 최고로 지금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상대주 성장주도 올랐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무슨 헌법으로 딱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어제는 이제 S&P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운영사마다 약간 다른데요. 오늘은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림을 한두 개만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블랙락의 성장주 ETF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모멘텀 팩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미리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상치 효과를 가다가요. 지금 어제도 좀 제법 떨어졌고요. 오늘도 제법 떨어지면서 어제도 한 거의 2% 가까이, 오늘도 한 1.5% 떨어지면서 한 3일째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점에서 약간씩 밀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점에서 약간 회복하는 정도 마감됐고요. 반면에 이제 가치주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블랙락 가치주는 VLU이라는 ETF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주가가 오늘 보면 다시 연중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성장주나 IT 주식 집중적으로 갖고 계신 분은 크게 떨어졌다 그러지만 이건 성장이냐 가치냐면 가치주는 연중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개념이 많이 다른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제가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성장주란 과연 무엇이고 가치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주, 가치주, 성장주를 앵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뭐 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당연히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치주는 이제 뭐 자산주나 이런 거로 얘기하실 텐데요.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적으로 딱 나누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장주와 가치주를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섹터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기술 말씀하셨는 기술주다, 반도체다, 클라우드다, 바이오다 이런 거 성장으로 놓고요. 가치주는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소재주다, 뭐 에너지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술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 중에서 성장을 안 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안정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크게 뭐 기술 개발도 없으면 그걸 과연 성장주로 봐야 되나? 이거 약간 애매하거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이오도 꾸준하게 바이오 제약인데 어떤 제약회사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음료 마시는 거를 한 100년째 똑같은 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를 과연 성장주를 할까?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딱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장주를 뭐냐고 딱 물어보실 때 뭐라고 미국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들은 우리나라 투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뭐냐면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숫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 과거 5년 동안 얼마 늘어났고, 아니면 3년 동안 늘어났고, 1년 동안 늘어났고, 전망치가 앞으로 1년, 3년, 5년에 어떻게 전망되느냐. 매출액 성장률 기존과 과거와 기준의 전망. 이런 걸 하나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또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적자만 하도 심지어 어려우니까 이익도 뭐 과거 3년, 1년, 향후의 이익 전망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이제 요소별로 웨이트는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따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주가 자체를 많이 봅니다. 주가 자체.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멘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블랙락에서 그 이름 자체가 모멘텀 ETF라고 그랬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할 때 모멘텀은 우리나라는 뉴스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네. 미국에서의 흔히 주식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할 때 모멘텀은 주가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출, 이익, 주가 흐름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웨이트를 줘갖고 하는 거가 성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숫자가 분명히 떨어지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주 테마라는 것은 약간 공시자라는 기업들. 뉴스 테마입니다. 뉴스. 네네. 공시만 해도 제가 보기에 좋은데요. 뉴스 테마입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다. 장관이 한 말씀 하셨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오너가 회장이 한 마디 쫙 했다. 네네.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쳐주지 않나 보네. 쳐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F 받죠.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숫자로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해외의 성장주 얘기를 우리나라 성장주 올라가고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받는 거는 의미가 없다. 별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도 발표했지만 애플 때문에 무슨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폰 하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관련주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성장 테마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씨도 안 먹히는 얘기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려면 그 개념은 좀 많이 버리고선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가치주가 네네. 가치주는 너무나 명확히 떨어집니다. 가치주는 프라이스의 밸류입니다. 프라이스의 레이쇼입니다. 레이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PER 있죠. PER. 네네. PBR, 자산가치 수익률, 수익가치 수익률, 주가 수익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거 PSR입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주가 비율. 그러니까 이 매출도 없고 이익도 안 나는 기업들을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버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건 매년 어떤 매출 대비 주가 비율,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 비율, 성장 자산 가치 대비 수익 비율, 그 주가 비율 이런 것들이 정확히 비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그 PER 그런 각종 그 레이쇼가 낮은 것들을 가치주라고 얘기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모멘텀에 앞서 그 블랙락에서 한 거에 모멘텀 ETF 그런 섹터에 뭐가 들어가냐면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매출도 꾸준히 나고 주가도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요. P&G 하면 대부분들이 P&G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치주일 것 같아요. P&G가 이게 매출도 꾸준히 전 세계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장률에 들어갑니다. 성장. 디즈니도 당연히 성장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런 밸류가 뭐가 들어가냐 하면 AT&T라든가 인텔, IBM 이런 것들이 배당을 엄청 주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주 들어가고 파이저는 제약이니까 이런 게 들어갑니다. 과거 3년간요. 모멘텀이 지수가 130% 올라간 반면에 가치는 70%밖에 못 올라갔고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각장 노란색이 뭐냐면 모멘텀 주식의 가치 대비 상대평가인데 노란색이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뚝 떨어졌는데요. 네네. 이것이 올라가는 것과 왼쪽은 뭐냐면 금리를 반대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금리가 낮아질수록 성장주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 되겠고요. 최근에 금리가 약간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3, 4일째. 네. 그러니까 이제 가치주가 좀 올라가고 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주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크게 큰 섹터 로테이션, 가치주와 섹터의 로테이션을 얘기하지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금리의 반등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굳이 말씀드렸던 섹터를 굳이 분리하자면 네네. 완전 틀리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에너지주와 금융주를 우리가 미국에서는 가치주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에너지는 3년간 5% 올랐고요. 네. 금융주는 15.7%. S&P 500이 20% 올라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이런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것은 누구나 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미국 주식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딱 기업을 하나 대거든요. 네.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연중 최고치 가고 있거든요. 네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미국 뉴스도 이제 보고 계시는데 네네. 미국에 뭐 했다고 해서 한국 그대로 갖다 대는 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그냥 계속 받아들여왔던 이런 투자 개념들을 좀 많이 깨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애플 신제품 발표 직접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요즘 보면 그 신제품 그거를 생방송 보는 분도 있고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유튜버 중에 네네. 아예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해설도 하고 네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덕후 같은 사람도 진짜 많은데요. 오늘 보면 아이폰 11을 발표했고요. 애플 TV 플러스 앞서 얘기 들어오셨고요. 애플 아케이드 게임하는 거 발표했고요. 애플 워치 발표했고요. 아이패드 이런 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오늘 주요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애플 TV 플러스라고 보거든요. 네네. 4달러 99센트.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디즈니도 뭐 8달러 99, 6달러 99, 그리고 넷플릭스가 9달러 99 뭐 이런 등등 얘기 나오고 이것도 9달러 99 정도로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싸게 나왔고 뭐 1년 동안 뭐 프리로 준다 뭐 이런 얘기 네네. 하니까 뭐 상당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가 오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디즈니도 오늘 좀 내려갔고요. 로크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스트리밍에 보조하는 그 서비스인데 로크도 오늘 뭐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애플을 오늘 신제품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개인들도 저도 이제 관심 있고 다들 다르지만 제가 오늘 이거 우연히 또 봤는데 CNN에서요. 네. CNN에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보신 분은 없으니까 조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CNN에서 직접 라이브로 인터넷 통해서 앱으로 지금 설문 조사를 한 거를 제가 오늘 우연히 새벽에 보고 있다가 저도 이제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물어봤습니다. 애플의 이번 신제품이 중에 당신한테 흥미로운 거? 직역하면요. 네네. 관심 있는 게 뭐가 있냐 얘기했더니요. 아이폰 11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본형 50달러 내린 게 이번에 하나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물건값이 오를 줄 알았더니 내렸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3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네네. 얘기인데요. 3시간 요즘 배터리 부족하다는 별로 안 하고 다들 보조 배터리 쓰는데 어떤 3시간이 들어갔습니다. 네네. 카메라 기능 좋아졌는데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30% 관심 있다 얘기했고요. 애플 TV 플러스 주가는 앞서 그런 거 떨어졌지만 9%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요. 애플 아케이드는 게임인데요. 게임도 온 가족이 쓰는 사람은 4달러 99센트인데 이거 관심 없습니다. 4%고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관심 없다고 57%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구글 검색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게 별로 관심 없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애플이 됐건 구글이 됐건 삼성이 됐건 그런 디바이스의 신제품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크게 봐서 그 플랫폼으로 앞으로 뭘 하겠냐는 거가 되겠고요. 애플도 여전히 오늘 말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결국은 내년에 폴더블 폰이 나오고 내년에 5G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보면 앞서 로크가 됐건 월트 디즈니가 됐건 넷플릭스가 됐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전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건데요. 애플이 그런 관심 있건 없건 간에 오늘 다시 연중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앞서 네네. 이게 JP 모건이랑 거의 똑같은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가치주랑 똑같은 그림이라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라고 생각하고 성장주랑 다 떨어졌어야 되는 그림인데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면 그 다음에 보여주면 설명 깜짝 놀라실 텐데요. 애플이 대표적인 가치주라는 겁니다. 가치주. 이건 보면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SPDR, 그러니까 네네. SPDR하면 스파이를 운영하는 바로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가치주의 펀드인데요. SPY, 스파이에 소위 밸류가 들어가서 V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가격도 한 31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간 거가 애플입니다. 애플. 네. JP 모건 들어가고 AT&T,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애플의 PR이 절대적으로 낮지가 않습니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 오히려 그 아래, 기술주 대비 평균 아래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회사가 엄청난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네. 성장주가 아닙니다 지금요. 아. 그리고 이 친구들 배당을 계속 늘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배당 같이 줍니다, 되게요. 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애플은 지금 기술주의 대표주야, 성장주의 대표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보다는 가치주로도 표현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너무 한쪽의 시각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오늘 그 설명 드리고 싶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다양한 자산 운용사에서도 그 ETF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분명히 이 자산운용사는 성장주 펀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다른 자산운용사의 가치주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이죠. 좀 많이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펀드나 우리나라 ETF를 매매하실 때도 그 운용사의 어떤 운영 철학이라든가 운영 상세 내역이 바로 공개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는 것이 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세 내역을 또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는 네네. 거니까요. 네. 저희도 좀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좀 특집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도 미리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분석 특집이네요. 이게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자료를 갖고는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분석한 증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JP 모건도 분석해서 아예 트윗 대통령 트위터 뭐 관련 인덱스도 하나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동안에 수많은 어떤 트위터를 모아갖고 시장의 영향 이런 네네. 걸또 설명했는데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를 네. 갖고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겁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에요. 그동안에 무려 14,000여 개의 트윗을 날려간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거는 저만 해도 이 사이트를 흔히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만 하도 중요하니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데요. 트럼프 트위터 아키브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이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 보고 저도 그냥 하도 뉴스나 이거 한번 슬쩍 보고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있을 정도는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는 건데요. 영향이 있다 없다 하면 분명히 영향을 미쳤는데 생각보다 길진 않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네. 여기 보시 2016년부터 최근 지난주까지인데요. 제일 많았던 날이 83번 그리고 84번. 하루예요? 예. 80번 이상을 한 것도 이렇게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35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35번 이상 열심히 트윗 날린 날은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네네. 되겠고요. 5개 이하 어떤 날은 조용한 날이잖아요. 네네. 주가가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럼 많은 분들이 계속 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오전에 주로 하거든요. 오전에 7시부터 지금 나오네요. 이게 얼리버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후에 하는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밤중 주무시기 전에 잠깐 오늘 몇 개나 트윗 나왔나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 힌트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글을 쓴 증권사에서도 너무 오후까지 볼 필요도 없고 한 9시 전에 트윗 몇 개 한 것만 보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올라갈지 내려갈지 최소한 다알수 트럼프 있다. 대통령의 심기를 알 수 네네. 있다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트윗이 많을수록 주가는 분명히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5개가 가장 좋았고요. 5개 내지 10개 미만이었던 날은 D 플러스 1일 그리고 D 플러스 10일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가장 극명한 차이는 D 플러스 1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다. 영향 보셔야 길지 되겠고요. 않다. 아침부터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유가 될 건가 트윗을 많이 한 날 있지 네네. 않습니까? 20개 이상 한 날은 겨우 주가가 가장 저조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 날은 좀 피하셔야겠다. 이렇게 네네. 보셔야 되겠고요. 특이한 것은 그런 관련주가 있다. 관련주는 하나밖에 없죠. JP모건도 엊그저께 인터넷 탑픽을 한 4-5개 제시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딱 트위터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트위터가 한 2-3년 전에 많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도 네. 수많은 광고, 네네. 로봇으로 만들었다 이상한 것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관심 늘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만 해도 안 보던 걸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보니까요. 네, 그게 바로 주가의 상승률이었다고 그러네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석 특집까지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항영 위원이 전해주는 하루 한 종목, 이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의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 가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티파니. 네네. 티파니를 준비해. 오드리 헵번은 뭐 지금 봐도 굉장한 미인이네요. 그러니까 등만 봐도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1837년이니까 이게 네. 벌써 150년 전에 이제 생긴 창립된 기업이죠. 세계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주얼리라든가 이제 향수도 있고요, 시계 이런 거 있고 스테이셔너리 해갖고 많이들 쓰는 분들 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혼을 안 하더라도 티파니 주얼리는 사야 되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본인도 있을 수 있고요. 자제분 중에 여자친구한테 이걸 사주기 위해서 돈 모으는 아들이 있으면 속상한 분. 제가 잘 아는 분이 딱 그런 얘기를 저한테 네네. 직접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할 정도로 티파니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트렌드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7년에요. 뉴욕의 티파니 본사에 블루박스 카페라는 거가 생겼습니다. 네.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인스타나 이렇게 블루박스 카페 치시면 바로 이건데요. 엄청나고 한결같이 예쁜 여자들의 그 어떤 사진 같이 나온 거 네네.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이야 여기요. 그럼 보면 여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티파니 본사에 뉴욕에 거기 딱 가서 카페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소품을 팔아서 유명해진 거가 되겠고요. 네네. 여기 보면 주말에는 예약 안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의 인기를 그대로 끌고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여성분들 보시면 지금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돼요. 여성분들 보면 본인들 가고 싶은 곳에 딱 나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티파니 주가를 바로 보면 주가가 큰 재미없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크게 뭐 보석 갖고 뭐가 되겠냐 그렇지만 네네. 결국은 트렌드 자체가 살아있고 최근에 보면 이익도 좋게 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월가의 시각 자체가 여전히 10% 정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압도적으로 지금 매도는 없고요. 매수와 보유 정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드님이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여자친구나 뭐 부인을 위해서 사준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한 종목 티파니까지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